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. 재밌는 모성간호 시간입니다. 저는 이 수업이 개인적으로 조금 출산 전에 이 수업을 듣고 아기를 낳더라면 조금 똑똑한 엄마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고요.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아에 관해서 조금 더 복습 같이 더 해보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태아의 건강 사정 방법에 있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? 초음파 검사나 내시경 검사, 양수천자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웠었죠. 이번 시간에는 산전 태아 심박동 감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산전 태아 심박동 감시기, 이제 다른 말로 태아 전자 감시기라고도 한데요. 그래서 그 태아의 심박동이 120에서 160회 정도 뛴다고 하는데 그 태아의 심박동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무자극 검사로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그 무자극 검사의 장점이라고 하면 약물 없이 태아의 심박동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임산부의 그 복부에다가 그 태아의 그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? 감시기, 수축 변환기 이런 것들 이제 복부에다 갖다 대고 하는 건데, 이제 정상 상태 시에 이제 태동이 있다고 하면, 태아가 정상 상태 시에 있다고 했을 때 태아에게 태동이 있으면 심박동수는 증가한다는 이제 원리로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, 이게 사실 약물 없이 검사를 하는 거지만 보통 이 심박동을 30분 이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긴 해요. 그리고 또 몸에다가 이상한 걸 부착을 하니까 산모들은 이게 굉장히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그 검사실에 들어오게 되는데, 간호조무사로서 이러한 검사를 만약에 대하게 된다면 산모들에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설명해주고, 이게 약물 없이 그 태아의 심박동만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한 검사라는 걸로 이제 안심을 좀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. 그다음에 30에서 45도씨의 반자위로 이제 앉아 있으면 그 아기의 등 쪽에 하나, 배는 배인데 아기가 이렇게 등 돌려 있으면 아기 등 쪽에다가 하나를 꽂고 하나는 자궁 저부에 부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무자극 검사로 해서 그 태아의 심박동수의 관찰을 하는데, 만약에 이 무자극 검사에서 반응이 없다 하면은 청각 진동을 주어서 자극을 하는 게 이제 청각 자극 검사입니다.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궁 수축 자극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자궁 수축 자궁 검사, 옥시토신 자극 검사법이라고도 합니다. 이거는 위험 임신 시에요. 그 산모가 고혈압이나 당뇨성 임신 중독 등의 그런 위험 임신이 이제 고려가 된다면은 이 산모가 그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을 잘 견디면서 정상 출산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자궁의 수축을 미리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자궁의 수축을 주기 위해서 유두를 자극을 시키거나, 이 유두 자극이 안 되면 옥시토신을 투여를 한다고 하는데, 이 유두를 자극시키는 이유가 그 유두를 자극함으로써 내하수치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됨으로써 자궁이 또 수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자궁 수축이 되는지를 보면서 이 엄마는 정상적으로 아기를 잘 출산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가름하는 그 판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궁 수축 자극 검사는 옥시토신이 쓰인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태아의 부속물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는데요. 태아 부속물이 조금 내용이 중요해요. 태아의 부속물, 태아에는 아기가 뱃속에 있다면은 그 아기의 배꼽에 제대가 붙어 있죠. 그래서 그 제대줄을 타고 올라가면 태반이 이제 있어요. 그럼 그 태반과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.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제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. 그래서 제대 위는 이렇게 태반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이 태반을
난막이 둘러싸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둘러싼 낙막 위로 양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. 그래서 그 태아의 부속물로는 아기에 달려있는 순서대로 외워볼게요. 제대, 태반,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난막, 그 다음에 양수, 이렇게 4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난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. 난막은 하나의 막이지만 이게 아기 쪽에 있는 양막과 그 가운데 있는 육모막, 그 다음에 모체 쪽에 붙어 있는 탈락막이라고 하는 그 막으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기 쪽 그 안쪽에 있는 그 양막은 반들반들하면서 투명하고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바깥쪽 모체 쪽에 있는 그 난막, 탈락막은 거칠거칠하면서 그 모체 쪽에 붙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반으로 들어갔는데요. 이 태반은 그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그 태반인데 자줏빛의 원상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태반은 태아 체중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. 태아가 이제 3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약 500g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 태반 자체는 임신 3개월에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해요. 이 태반이 중요한 게 엄마가 이 모체로부터는 이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요. 아이는 이 태반으로 자신의 그 신진대사 그 노폐물을 배출을 해내버리는 거예요. 엄마에게로. 그래서 이 태반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하고 아기의 노폐물 배출을 한다라는 걸로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대는 태반과 그 아이 태아를 연결하는 줄이죠. 그래서 임신 말기 10개월에는 이게 정상적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50cm 정도를 유지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길이가 50cm 정도가 되어야 아이들이 이 자궁 안에서 좀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이게 그 태반이 이제 유난히 짧다거나, 그러니까 제대가 유난히 짧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아이에게 이제 그 선천성 기형으로 돼가지고 이게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제대는 그 2개의 제대 동맥과 하나의 제대 정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대 2개의 제대 동맥과 하나의 제대 정맥인데요. 그 엄마의 그 RH-형 해가지고 그 부적합증 뭐 이런 거 배웠을 때 그 엄마가 모체가 RH-고 아이가 RH+일 경우 첫째 아이는 상관이 없지만 그 아이가 그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 RH+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 둘째 아이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교환 수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아동 간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교환 수혈할 때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이 제대의 제대 정맥을 통해서 아이의 교환 수혈을 해줍니다. 아이가 태어나면 그 제대 정맥을 좀 길게 자른 다음에 그 살아있는 그 제대 정맥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교환 수혈을 해주는 부위가 바로 여기래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제대의 정상적인 길이가 50cm라고 했잖아요. 이 제대의 50cm 길이는 태아에게 치면 태아 목을 한 2번, 3번을 감고도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이 제대를 목에 감고 나오는 경우의 아이들도 꽤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태아가 태어날 때는 이 제대가 몸에 감겨 있어서 호흡이 곤란한지 그런 것들을 좀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. 이 제대는 아까 말씀드린 태반을 연결하기 때문에 모체와 태아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요. 보통 왼쪽으로 꼬여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그 제대 간호에서도 말씀드렸죠. 70% 알코올로 그 간호를 해준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양수입니다. 이 양수는 임신 말기가 되면 800에서 이제 1000cc 정도의 양이 되고요. 맑고 깨끗하고 엷은 호박색이라고 양수 그 내진 검사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양수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내시경 검사법에서 그
양수 색깔이 맑고 옅은 호박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가 태반을 배설한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? 그래서 이제 태반 양수의 이제 역할을 한번 우선 보면은, 양수가 물로, 아이가 그 겉에가 물로 이제 차여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이제 충격이 가해져도 어느 정도 그 압박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거죠. 그래서 태아를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고요. 그 물 속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난막, 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난막하고 태아의 체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걸 방지하는 거죠. 그래서 난막과 태아의 유착을 방지하고요. 그 양수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태아의 균일한 체온을 시켜주는데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나올 때 양수부터 이제 빠지잖아요. 그러면서 양수가 내려오면서부터 그 내려옴과 동시에 그 뒤에 이제 아이가 내려오게 되는데, 그 양수가 먼저 내려감으로써 인해서 그 산도, 질 부분을 이제 깨끗이 해주면서 윤활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양수가 뱃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태반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어요. 그 압력으로 인해서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수가 이제 터져서 밀이 나올 때 산도도 깨끗이 하지만 자궁 경관에 그 개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 경관이 있고 여기 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양수가 이렇게 터지면서 요 산도를 깨끗하게 해주고 요 자궁 경관을 조금 열리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의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깨끗하고 엷은 호박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게 정상이지만 암녹색이나 녹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태아가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태변을 배설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양수의 색깔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태아는 이번 시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. 중요한 내용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태아의 부속물 부분에서 제대와 태반, 난막, 양수의 그 기능들은 반드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.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복습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저도 이제 공부를, 요즘 저희가 쪽지 시험을 보는 기간이어서 간간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, 모성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목이에요. 외울 것도 굉장히 많아서 미리미리 좀 복습을 안 해두시면 마지막에 너무너무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하고 복습해 가시면서 중요한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. 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복습해서 저번에 해부 생리 시간에, 인체 해부 시간에 쪽지 시험 갑자기 봤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공부했다고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다 맞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공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. 열심히 들어주시고요. 저도 앞으로 열심히 더 여러분하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 또 모성간호 시간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